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이 아니고 바로 이 shower thoughts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샤워할 때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나요? 물 따뜻하다, 회사 가기 싫다, 뭐 이 정도의 뇌를 빼고 있는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게시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고요. 우리나라의 DC 인사이드 비슷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또 어떤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올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네요. 지금 당장 타임머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아무도 미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타임머신을 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 아마 앞으로도 타임머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치?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타임머신이 발명됐다면 한 명이라도 왔을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근데 한 명도 온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미래에도 타임머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아예 어떤 과학자분께서 이런 유사한 걸 이미 하셨죠. 예.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호킹의 시간여행자 파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2009년 6월 28일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시간 여행자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위해서 풍선, 샴페인,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고요. 시간 여행자들을 위한 파티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초대장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실험적 증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티를 연 거지. 시간 여행자인 분은 오세요, 이 파티에. 라고 이제 파티를 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먼 미래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개발됐다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이 파티에 참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파티에 온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먼 미래에도 시간 여행이 개발되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아주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쉽게 풀어낸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충분히 유명한 과학자분께서도 이미 실험적인 걸 끝낸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먼 미래에 타임머신이 개발됐다? 그러면은 대원칙이 뭐겠어? 첫 번째 원칙이 뭐겠어? 시간 여행자의 파티에 참석하지 말 것 이라고 생각해.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건데,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버리고 개발을 아무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미래에도 시간 여행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떤 누군가는 이 시간 여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결과를 모른 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언젠가 기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어. 그러면은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노력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대원칙은 스티븐 호킹의 시간여행자 파티에 참석하지 말 것일 것 같아. 미래의 타임머신이 개발됐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MBTI에서 N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풍부한 상상력, 쓸데없는 상상력들,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프제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리를 하나 잃으면 BMI 지수가 낮아지고요. 다른 다리 하나를 잃으면 BMI가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건데, BMI가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똑바로 설 수는 있죠. 노력해서. 근데 몸무게는 확 줄었으니까 BMI 지수가 확 낮아지는데, 만약에 두 다리를 모두 잃으면 똑바로 설 수가 없잖아. 그럼 키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BMI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정신 나간 생각이네요. 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지? 대단합니다. 근데 BMI 지수, 저도 제 키가 176이고 지금 몸무게가 한 68 나가거든요. 전보다 많이 쪘어요. 전에는 한 63kg 이랬는데 지금 한 4, 5kg 쪘어요. 근데 진짜 내가 내 몸을 봐도 거의 멸치거든. 거의 멸치볶음인데, 아니 BMI 지수를 보면은 거의 간당간당해. 조만간 비만이야. 그래서 아니 BMI 이거 너무 가혹한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얼굴이요 볼살이 많아서 보시기에는 조금 좀 적당해 보이겠다 하겠지만, 그냥 팔 다리 다 보면 다 진짜 완전 거의 기아거든요. 근데도 BMI 지수 거의 아슬아슬해. 그래서 누구를 위한 그 지수인 걸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혹하다. 비만에 대한 기준이.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안 찌고 싶어 살. 그냥 알약으로 막 해결되고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걱정 없이 먹게요. 과자 같은 거. 전 그런 시대가 온다? 삼시세끼 중에 한 끼는 무조건 과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것보다 종종 더 실용적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옷을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 그래서 내가 막 이런저런 옷 같은 거 정보 알려주고 사서 입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기질적으로 안 바뀌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 얘는 원래 옷을 잘 입고 다녀. 그러면은 A한테 옷을 잘 입히게 만드는 노력보다 차라리 B랑 친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100% 공감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30년 살면서 느낀
정말 만고불면의 진리가 있는데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절대 안 바뀌어. 바뀐 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엄청난 노력으로 참고 있는 거야. 진짜 이게 유전자에 각인된 기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연애 시장에서 되게 그 유명한 말 있잖아. 사람을 바꾸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네. 저도 항상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 것 같냐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말로는 절대 안 바뀌고요. 나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해졌을 때 그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쳐 맞아. 이걸 내가 제때 못하면 나한테 물리적인 피해가 와.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경제적인 피해가 와. 이런 정도가 아니면 사람은 스스로 의지로 바뀌는 건 전 거의 불가능이라 봐요. 네, 진짜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연애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연애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바뀌길 원하는데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난 되게 공감하거든요. 왜냐면은 전 지금도 딱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모서리가 깎여 나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되게 별로인 행동을 해서 이성 친구랑 헤어지게 됐어. 만약에 그때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조금 제가 그 사람이 말했던 게 기억나면서 내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했던 사람을 잃고 나서야 내가 바뀌는 거야. 그 정도의 데미지가 있지 않는 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80%까지만 충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80%까지만 충전하는 건 이미 성능이 저하된 것처럼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전자기기에 쓰이는 이 리튬 이온 전지들은 과충전이 된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점점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들은 자동으로 스마트 충전 기능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8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눕는 거는 밤 12시면 눕잖아요. 그때부터 충전기를 꽂아놓고 100% 충전을 해놓은 상태로 쭉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 쓸데없는 양만큼 더 충전이 되니까 스마트폰이 알아서 한 6시까지만 충전을 해. 80% 채울 때까지.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가 될 한 2시간 남았을 때 나머지 20%를 충전해요. 그래서 내가 깨어날 때쯤 됐을 때는 배터리가 딱 100% 충전되게끔 하는 게 요즘 스마트폰들은 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80%만 충전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80%까지만 충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100%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무슨 행동이냐. 100%를 다 충전하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게 싫어서 80%만 충전하는 건데 이미 내가 평상시에도 80%만 충전하고 있으면 20%는 손해잖아. 그러면 배터리 효율이고 나발이고 80%밖에 충전 안 하는 거니까 과연 이게 배터리를 보호하는 행동이 맞느냐 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저는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뭐 평생 쓰고 죽을 거야? 아니 바꿀 때 되면 한 10만 원 내서 바꿔.
그게 뭐 잘못이라고. 예. 물론 아까운 돈이죠. 10몇만 원 쓰는 게 아까운 돈인데 그냥 그 안에서는 좀 편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은 이제 신체의 일부라고 봅니다. 예. 이제 솔직히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번호 외우는 거 있어요? 없잖아. 뭐 부모님 거라든지 이성 친구 거 하나 정도? 이거 말고 외우는 거 없잖아. 계산기도 여기 들어있고 뭐 mp3도 다 여기 들어있고.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는 이미 우리가 너무 못 살 정도의 지경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돈 쓰는 거는 저는 안 아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까지 가성비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내가 너무 많이 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거 하나 정도는 한 200만 원짜리 써도 되지 않나. 딴 건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뭐 명품백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 이 생각 들긴 하거든. 대체재가 많으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큰 돈 쓰는 게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도 그냥 너무 저런 거 막 신경 쓰지 말고 뺑뺑뺑 쓰다가 한 2년 뒤에 한번 갈아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다리 밑에 사는 트롤족들은 사실 그저 중세시대의 노숙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이것도 공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 트롤에 대한 이게 유럽 신화인가? 그죠? 동유럽인지 북유럽인지 막 이때 막 트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이 있잖아. 보통 되게 더럽죠. 더럽고 왜소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마을에서 약간 좀 변두리에 모여 살고 있거나 산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트롤이 묘사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더 괴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냥 사회에서 약간 좀 낙오된 노숙자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유사한 걸로 빅풋 있죠. 빅풋 산속에 살고 있는 미학인 생물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난 그것도 이거랑 유사한 거라 생각해. 진짜 산속에 거인이 살고 있다가 아니고 그냥 키가 좀 큰 부족이었거나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 그 당시에 집성촌처럼 그냥 뭐 좀 커봤자 한 2m 조금 넘고 이 정도?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작았을 테니까 거인처럼 보였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야. 우리랑 다르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막 쫓아내고 막 멸시하고 막 그랬던 거지. 그럼 그들끼리만 살았을 거 아니야, 산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외부와의 교류가 없으니까 점점 쇠약해졌겠죠? 그 부족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멸종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예. 왜냐면은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뭔가 증거 자료 같은 게 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제 썰로만 들리고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의 것만 들리는 게 사실은 괴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트롤도 비슷한 거였을 수도 있죠. 우리가 사실은 괴이한 존재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저는 가끔가다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40년 후 Z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년층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의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하는데 그쵸. 예, 지금보다 물론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얼리 어답터거든. 그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SNS 같은 게 아주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우리 세대가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런 류의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막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글쎄, 저는 근데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면은 SNS가 막 지금은 주류의 컨텐츠지만 저는 언젠가 반 SNS의 정서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버리는 시간 같은 게 진짜 아깝잖아요. 다들 그거를 하나둘씩 세게 눈치를 채고 안 하기 시작할 것 같아. 이제 어느 순간 SNS 안 하는 게 쿨하고 멋있고 힙해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SNS를 다들 안 하겠죠. 왜냐면은 결국은 인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막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그런 동물이라면 어쩔 수 없이 SNS 같은 시간 낭비하는 거에 사람들이 언젠가는 눈길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SNS의 세대가 더 커질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카카오톡 같은 거나 SNS에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막 이렇게 올리는 게 대유행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카카오톡에다가 내가 명품 뭐 찍은 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잖아. 요즘에 쿨하고 힙한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도 없고 상태 메시지도 안 하고 SNS 계정도 글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게 사람들이 오히려 멋져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럼 언젠가 그게 유행처럼 번지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노년층 스트리머가 막 더 늘어날까? 잘 모르겠어. 그냥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10대, 20대의 산물로 쭉 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SNS가 막 퍼진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래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본 벌레들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하려면 평상시에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겠죠? 예. 기본적으로 벌레들 수명이 훨씬 짧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거의 모든 벌레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죠? 저는 근데 벌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고요. 교과서를 볼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옛날 영화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지금쯤 죽었겠구나. 여기에 아주 갓난쟁이 아이로 나오는 사람도 지금은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겠다 생각이 할 때가 있어서 그게 좀 신기할 때가 있죠, 가끔가다. 예. 특히 저는 영화가 더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은데 내 눈앞에 지금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있고 그런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이제 옛날 영화에서 한 70년, 80년 전 영화여서 지금은 다 죽었겠다 생각하면은 되게 기묘하죠. 왜 기묘하냐면 그 죽은 사람일 텐데 분명히 살아있는 나한테 뭔가 감흥을 주고 있잖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와는 다른 시간을 살게 된 이 지금 그 상대방들이 그들은 죽어서 시간이 멈췄을 테니까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요동을 준다는 사실이 신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기묘해질 때가 있어. 죽은 아티스트의 노래라든지 그런 걸 들을 때 충분히 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누자베스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그 재즈 힙합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분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한다든지 그럴 때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남겨놓는 거는 영상이든 뭐 음악이든 뭐가 됐든 되게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언젠가 살아있는 누군가한테 감흥을 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 영상도 지금 이 순간도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모종의 사건으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인터넷 이론에 대한 게시물에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봇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자, 죽은 인터넷 이론은요,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컨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시점인 2010년대 후반에 제시된 정보사회에 관한 비관주의적 가설입니다. 인터넷에 공급되는 각종 정보나 컨텐츠는 대부분 자동화된 봇의 산물이며 이용자 가운데 실제 사람의 참여나 노력으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없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유 같은 것들이라든지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인터넷은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고 글을 올리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수보다 그렇지 않은 그냥 AI가 만들어낸 글들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지 않을까? 어쩌면 그냥 인터넷 자체가 죽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죠. AI가 정말 눈에 띄게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영상마저도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글 같은 건 얼마나 쉽겠어. 이런 건 그냥 AI가 1초면 쓸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그죠? 그래서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죠.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그 으스스한 글에다가 에이 죽은 인터넷 이론이네 라고 글을 쓰는, 댓글을 쓰는 그것마저도 AI가 쓰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 공감돼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게임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할 때 첫 번째 판 있죠. 첫 번째 판. 내가 뭐 총 게임 같은 걸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첫 번째 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배틀을 하게 되는 건데, 기묘하게 내가 좀 뭔가 잘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 게임 처음 하는 건데도 상대방들이 좀 못하고, 상대방들도 물론 처음이니까 나랑 유사한 레벨인 사람들끼리 매칭이 됐다면 그 사람들도 처음이니까 못하는 거겠지? 내가 조금 잘하나 이 게임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게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새로 가입을 해서 게임 첫 판을 하면은 사람이랑 게임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플레이어는 마치 사람이랑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냥 컴퓨터들끼리 들어가 있는 그 게임 하나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AI 봇을 넣어놓는 거죠.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아이디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그래서 되게 쉽네, 이 게임 재밌네, 이런 강력한 승리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첫 판, 두 판 이럴 때에는 AI가 많이 들어간 판을 한다는 거야. 이거 실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뭐 느끼신 분 많을걸요? 배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첫 판은 다 보통 AI가 상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사람인지 AI인지를 분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짓을 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내가 한번 눌러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광고를 한번 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하고 싶겠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이 있는 이유가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떤 단독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커뮤니티에다가 굉장히 빠르게 올린다든지 그런 거는 AI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지금도. 그래서 검증되진 않지만 전 죽은 이론, 인터넷 이론을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그 SNS든 인터넷이든 좀 멀어져야 돼요.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요. 우리 인생은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건데 자꾸 정신을 팔리잖아 이런데.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로윈은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게서 사탕을 받아도 되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수아야 사탕 줄게 하면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할로윈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사탕을 주도록 아이들이 그 집에 방문까지 하죠. 사탕 하나 안 주면 안 잡아먹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문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할로윈의 그 미국의 문화는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날에 벌어지는 범죄들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단순히 즐기기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크리스마스나 뭐 아니면 뭐 석가탄신일 뭐 이런 일들은 그냥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납득이 나름 되는데, 할로윈은 너무 위험하다. 테마 자체가 공포 분위기인 것도 있고 범죄 이런 거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농담이지만 많이 짓궂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주 테마잖아요. 그래서 좋은지 잘 모르겠어.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은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는 우리나라에서 할로윈을 막 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는 뜻이야.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요? 젊은 사람들은 할로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크리스마스 비슷한 거라고 본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가 뭐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 실제로 쉬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시간을 보내잖아. 할로윈은 뭐가 다르냐는 거야.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인이 아닌데 쉬고 선물 주고받고 교회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할로윈도 그냥 크리스마스 비슷하게 즐기는 하나의 날일 뿐이다 라고 이제 MZ 분들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MZ들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감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공감이 안 돼. 너무 좀 우리나라랑은 동떨어진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늙었다는 증거인 거죠, 결국은. 하여튼 그래요. 저는 뭐 앞으로도 할로윈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80년대 음악 시대는 너무 독특한 시대였기 때문에 베스트 오브 앨범이나
워스트 오브 앨범에 똑같은 노래가 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 다양성이 너무 활개를 쳤던 시대였기 때문에 같은 노래여도 최고의 노래 혹은 최악의 노래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거보다 개인적으로 95년인가? 96년 아카데미상? 그때가 진짜 고트인 거 아세요? 검색해 드릴게요. 제 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이게 1995년 3월 27일에 있었던 오스카상 수상식인데 여기에 노미네이트,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작품들을 보시죠. 포레스트 검프, 펄프 픽션, 쇼생크 탈출, 라이언 킹, 가을의 전설, 작은 아씨들, 스피드, 세 가지 색 레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등등등. 지금 우리가 띵작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같은 한 해에 다 개봉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포레스트 검프가 아마 상을 다 휩쓸었을 거예요. 네.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다 탔네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제 인생 영화가 그 쇼생크 탈출인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당시에 노미네이트가 엄청 많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수상 후보로 올라간 대목이 엄청 많았는데 상을 단 한 개도 못 탔습니다. 쇼생크 탈출이. 그래서 무관의 제왕이라는 이명이 있습니다. 하나도 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 중에선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죠.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IMDb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IMDb라고 하는 이 미국의 가장 큰 영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역대 모든 개봉된 영화의 순위를 매겨놓은 사이트가 있어. 여기에 1등이 쇼생크 탈출이에요. 근데 거의 근 20년 넘게 얘가 1등이야. 쇼생크 탈출이. 근데도 아카데미상을 단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95년이다. 이게 킹킹 연도다. 킹킹 연도. 미쳤죠. 너무 훌륭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쇼생크 탈출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재밌어요. 제 말을 믿고요. 예고편도 보지 마시고 스티커도 보지 마시고 그냥 내용도 알아보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안 보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 네. 제가 경고하는데 유튜브 15분 요약으로 절대 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를 믿으신다면 그냥 영화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넋을 놓고 봐 그냥. 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연기도 좋아하고 연출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영화를 뜯어보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어떤 연출이었을까? 어떤 연기일까? 이거를 뜯어서 보려는 습관이 있어. 근데 쇼생크 탈출은 틈이 없어. 틈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너무 완벽해. 진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안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사료가 실제로 맛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먹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입맛인 거고
개나 고양이의 입맛에서도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사료를 인간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과연 이 반려동물들이 그들이 먹는 사료가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 인간이 과연 알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근데 뭐 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드셔보시지 않나요? 사료? 전 먹어봤는데 거북이는 제가 이제 거북이를 20년 동안 키우고 있는데 엽새우라고 하는 걸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조새우죠. 되게 조그만한 새우.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나. 향은 되게 바닷가의 짠내가 확 나거든요.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나. 그리고 제가 고양이도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사료도 먹어봤는데 좀 비린 맛이 좀 나고 맛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간이 세지가 않아. 인간의 입맛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사료든지 간에 맞는 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터널인가? 거기에 이제 하정우 씨가 나오잖아요. 하정우 씨가 이제 어떤 터널을 가다가 터널에서 갇히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는 고프고 먹을 게 없고 그랬는데 어떤 차에 개 사료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장면이 나와. 하정우 씨가 그거 보고 너희들은 간을 안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간이 되게 약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고요. 저녁 식사에 치즈와 크래커를 먹는 것은 사치이면서 동시에 빈곤에 대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치즈 쪼가리랑 크래커 쪼가리로 배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와인의 마리아주로 치즈와 크래커를 곁들여서 먹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런 간식이네요. 근데 크래커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그 톰 행크스 주연의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빅터 나보스키인가?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거든. 톰 행크스가 그분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크라코지아 공국이라는 나라 출신인 사람인데 모종의 사건 때문에 이 뉴욕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입국을 거부당해. 예. 왜냐면은 이 사람이 크라코지아 공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서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입국을 하자니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국적이 불분명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입국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돌아가자니 나라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 터미널에서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게 실제로 실존 인물이 있거든요. 미국은 아닐 거야 아마 배경이.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배경으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공항에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 그 끌고 다니는 거 가방 말고 캐리어를 넣는 그 카트 같은 거 있지. 카트 그거를 사람들이 막 쓰다가 비행시간이 급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내팽개치고 그냥 가잖아. 그래서 그 카트를 다 모아가지고 25센트씩 벌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돈벌이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뭘 먹냐면은 그 버거킹에서 얻어온 케찹이랑 마요네즈를 써가지고 그 크래커 있지 크래커를 이렇게 막 케찹을 막 맛있게 뿌려가지고
그 위에 크래커를 또 올리고 케찹 또 뿌리고 또 크래커 올리고 마치 햄버거의 되게 저렴한 버전인 것처럼 해가지고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솔직히 진짜 맛있게 드세요. 장면이 아마 있을 텐데. 요거 이 장면이야. 햄버거 비슷하게 크래커를 이제 케찹이랑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먹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맛있게 드세요. 해 먹어봤거든요 옛날에. 진짜 저렴한 맛이 나더라고. 케찹 자체가 주는 그 저렴한 양감이 있잖아요. 되게 음식이 되게 가벼워지죠 케찹이 들어가면. 거기에 무게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크래커가 만나니까 진짜 맛이 가벼워지더라고. 근데 이분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한번 따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위에 햄버거 드시는 거는 그렇게 카트를 끌어가지고 모은 돈으로 햄버거를 사 먹는 장면이죠. 여튼 그렇습니다. 터미널도 진짜 명작인데 안 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1파운드가 음료나 간식으로 딱 알맞은 금액이었던 시절에 자랐습니다. 큰 음료나 큰 간식 아니면 둘 다 조금씩을 먹을 수가 있는 돈이었는데 동전 하나로도 해결이 됐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이상 1파운드라는 딱 맞는 금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공감되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옛날의 가격들을 생각해보자고. 제가 진짜 무슨 꼰대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는 뿌셔뿌셔 가격이 350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슈퍼에서는 병콜라 이런 거 팔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250원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50원 단위로도 가격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원 한 장이면은 과자 사고 음료수 사고도 돈이 남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을 좀 돌이켜보자고. 지금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 사면은 1,700원이에요. 그 1,000원 한 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인 거죠. 껌도 이제 500원 넘지 않아요? 한 700원 하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의 가치로 뭘 할 수 있는 시기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물가 많이 올랐어. 그런 거 생각해보면 특히 과자 가격이 진짜 좀 체감이 좀 많이 돼요. 저는 과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프링글스가 2,000원이었거든요 한 통에. 그죠? 비싼 과자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뿌셔뿌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원 막 이랬는데 2,000원짜리라고? 이거는 좀 사기 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과자였는데 지금 편의점 가보세요. 프링글스 4,000원이에요 지금. 정신 나간 거야 가격이 이제.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른 것 같고 가끔 가다가 뭐 부모님한테서 옛날 얘기를 듣거나 하면은 야, 이 아빠는 옛날에 이 콜라 하나가 50원이었어 이런 얘기하면 진짜 되게 옛날 사람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봐라.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옛날에 병콜라를 사 먹으면 250원이었다 이런 얘기 지금 해봐라. 그럼 똑같이 나 늙은이 취급받는 거야. 요즘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격세지감 느낄 때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쵸? 요즘에서 더 드는 생각인데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노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유전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공부 이런 거. 나는 공부도 유전자라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면은 에이 무슨 공부가 유전자야. 노력을 안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 노력도 공부에 대한 노력도 유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기본적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공부를 안 한 거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모델은요? 모델은 노력으로 될 수 있나? 아니잖아. 물론 될 수 있겠죠. 제 키인데도 모델인 분들이 있긴 하겠죠. 근데 정말 탑급 그래도 인정받고 내가 모델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키나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건. 왜 모델 같은 선천적인 것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모델인 사람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 공부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건지. 글쎄, 어렸을 때는 저도 노력을 안 해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차면서는 노력보다도 유전자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목소리라는 것도 누구나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누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목소리를 듣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 계속. 대단하게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물론 발성적으로 더 좋게끔 내려면 낼 수는 있겠죠. 더 공명강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런 목소리는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이랬어.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이게 과연 노력으로 과연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것인가 하면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력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는 내가 만약에 애를 낳는다? 난 공부 안 시킬 거야. 난 알아요. 내 자식이 나를 닮았다면 공부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걸 압니다. 학원을 억지로 보내고? 절대 안 하지.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면 시켜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다니게 하게끔 안 할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을 찾게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찾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신해철 씨 얘기를 또 하자면은 돌아가신 고 신해철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강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잠언에 나오는 기독교 잠언에 나오는 그런 성경 같은 말들이 전부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됐다 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의 잠언, 그러니까 좋은 글귀들이 있는 그런 구절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치하기에 유리한 말을 적어 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대다수 사람들한테 거의 다 먹히는 말이니까 거기 써져 있는 것일 뿐이지 요즘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주식 매매 차익금을 실현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는. 혹은 코인을 통해서 일확천금의 압도적인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노력이 결국은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어느 정도 믿는 건 좋겠지만 그게 꼭 내 인생에 다 통용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그 강의에서 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왜냐면은 이런 거를 맹신하다가 언제 한번 그렇지 않다는 걸 크게 깨달으면
그땐 이제 사회고 뭐고 지구고 이런 게 다 싫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통째로 속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너무 과신하고 맹신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어떤 글일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따라가는 게 좋겠으나, 예, 성공이라는 게 꼭 노력이 동반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는 해야 되겠죠. 저는 거의 그거의 산 증인이에요. 예, 성우지망생 활동을 10년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됐잖아, 성우가.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미치기 딱 좋은 상태인 거야. 열심히 하면 된다며. 근데 왜 안 되는데? 이 사회는 썩었어.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운 거야. 나도 근데 언젠가부터 이걸 깨달았죠. 아, 노력이 꼭 성공을 가져오는 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운적인 요소라든지 당시의 내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그냥 떨어지더라도 그냥 에이 뭐 그런갑다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정말 맹신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돌아버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적당히는 약간 잠언 같은 말들을 다 믿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튼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뭔가가 끼지 않았을 때 더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야씨 완전 맞는 말이다. 공감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막 눈에 뭐 꼈을 때 진짜 아프잖아요. 막 눈물 막 흐르고. 그래서 막 다른 별로 안 친한 사람 붙잡고도 막 눈 막 후 불어달라고 막 부탁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잠시 뒤에 나아지면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눈이 보통 뭐가 안 껴있을 지금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일상적인 행복이라든지 당연할 정도로 누리고 있는 평화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네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쵸? 누군가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이 돌아온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더 넓게 보자면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네 라고 대답하는 거야. 과연 내가 참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혹은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런 생각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라는 동물이 정말 이상한 동물인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연민감을 갖는다면 세계 문제의 70%는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치, 진짜 맞는 말이에요.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별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내가 남을 한 번 좀 도와주고 좀 한 번 더 봐주고 이런 거면 되는 건데, 그런 걸 사람들이 그냥 안 하니까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느 때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은, 저는 이제 직업이 운전이니까 운전을 가끔 하다 보면은 끼워주고 내가 끼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무조건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그다지 안 막히는 상황에서도 차선 변경을 해서 끼어 들어가면 무조건 깜빡이를 켜요. 그게 이제 운전하는 사회에서는 감사하다는 뜻이잖아. 그다지 바쁘진 않지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였거나 혹은 신경을 썼을 거 아니야. 그게 고마우니까 그냥 별거 아니잖아, 이거 버튼 누르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누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내가 정말 안 껴주고 싶은데 껴줬는데도 깜빡이 안 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인류애가 조금 사라질 때가 있어. 참 이해가 안 간다 싶을 때가 많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좀 덧나냐? 깜빡이 좀 켜라.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깜빡이가 보통 이제 센터 패시아에 있잖아요. 버튼 누르는 게. 개인적으로는 핸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핸들에 깜빡이 버튼이 한 엄지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바로 누를 수 있게. 그러면은 훨씬 사람들이 많이 깜빡이를 누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링크드인과 같은 SNS의 등장으로 동창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맞는 말이죠. 네. 저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제 윗분들만 해도 약간 동창회 비슷한 거 하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의 내 때부터 동창회가 그냥 없어졌어.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초, 중, 고, 대 다. 네. 옛날에는 만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그런 게 아니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만났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이면은 연락을 어떻게든 할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동창회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마도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학교라는 게 항상 모두가 다 즐거운 경험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 누군가는 죽도록 만나기 싫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아마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글쎄, 앞으로도 동창회의 개념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창회라는 말 자체가 되게 옛날 개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진짜 골 때리는데요. 변기에 뜨거운 물을 내리도록 설치한다고 해도 당신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치. 변기물로 내려가는 그 수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미온수라든지 아니면은 한 80도 정도 되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게 진짜 신기한 거야. 이런 생각 어떻게 하지? 그 왜 했지 이런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인간 참 이상한 동물인 것 같아.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고요. 젊은 세대는 DVD 속에 숨겨진 메뉴, 게임, 기타 보너스 컨텐츠를 발견하는 재미를 결코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DVD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 써보신 분들도 있겠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DVD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 저장 매체가 테이프가 보통 있었고요. 테이프. 그 다음이 CD. 그 다음에 DVD. 그리고 제일 최근까지 있었던 저장 매체 중에서 블루레이. 그 다음에 뭐 USB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클라우드 아니면은 뭐 OTT 서비스를 많이 즐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결국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게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이제 무형의 것으로 바뀐 거죠.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로. 그 DVD를 CD를 그러니까 DVD 플레이어에 넣고 영화를 실행하면은 보통 바로 영화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약간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의 탭 같은 게 나왔어요. 항상. 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뭔가 바로 영상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뭐 보너스라든지 씬으로 보는 뭐 이런 거라든지 게임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기능이 아예 없잖아. DVD로 보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하나의 좀 재미였거든요. 특히나 게임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더 큰 재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참 옛말이죠. 예. 진짜 가끔 이런 화면을 전자상가에 가거나 하면은 항시 틀어져 있는 그런 화면에서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와 진짜 옛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글쎄 그래도 좀 정겹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도 부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매체에 저장되는 그런 게 사라지고 있어서 아마 더 이상 못 보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오늘의 쓸데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맨날 괴담이나 이런 걸 읽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좀 환기하고 그냥 이제 라디오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쓸데없는 생각들 또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쿨타임이 돌면은 더 이상하고 기괴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